의술로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이화의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은 무엇이든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골든타임 치료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화의인에서 만나볼 교수님이요, 바로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폭탄 제거반 교수님입니다. 일단 터지면 사망률 50%, 죽음의 시한폭탄 뇌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초응급의 삶을 사는 이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조동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대서울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을 24시간 응급으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뇌혈관외과의 전문의 조동영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화의인을 처음 기획 단계 때 여러분의 추천을 또 받았어요. 네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의인이 있다. 이거는 정말 의술의 의가 아니라 의료를 의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을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뇌혈관이 터지는 사람들은 뭐 어느 날 딱 이때 터질 거예요 하고 터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기에 아마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이 신경외과 김정욱 선생님이 전공의 4년차에 쓰신 책을 하나 읽어봤어요. 네, 거기 병원의 사생활이라는 책에 이 신경학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말씀 주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것도 같아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산전수전을 다 겪는 과.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정말 많이 겪죠. 예.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4년이고 또 이제 2년 정도의 전임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웬만한 머리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 많은 기간 동안 거의 뭐 집에도 못 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수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밤에도 수술하는 나이트 서전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경외과가 NS인데요. 예, 정식 명칭은 뉴로 서저리입니다. 뉴로가 이제 신경이라는 뜻이고 서저리가 외과 해서 신경외과인데 저희는 보통 나이트 서전, NS는 나이트 서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낮보다 밤에 더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밤에 낮에 수술하고 밤에 나왔더니 밤에 또 수술이 있다. 밤에 수술을 하고 나오면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 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 못 자고 한 적도 많이 있고 해서 다른 과 사람들이 NS는 나이트 서전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리고 모 다큐멘터리에서 극한의 직업 10군에 포함시킨 과. 극한의 직업 10군에 충분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예, 정말 미세하고 세밀한 뇌라는 부분을 수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국에서 몇 명이 안 되나요? 전국에 한 3,500명 가량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 교수님처럼 개두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적은가요? 개두술이라는 수술 자체는 그냥 머리를 여는 수술입니다. 머리를 여는 수술은 뭐 신경외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열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뇌동맥류 파열학 내고 나서 개두술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없다. 요건 이제 개두술, 머리를 열고 뇌동맥류 결찰술, 동맥류 자체를 결찰하는 클릭 결찰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학회에서 대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50회 이상 하면은 이제 능숙한 개두술 의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사 수가 전국에 한 120명 가량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뇌혈관 질환을 전공하는 신경외과 의사들도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더 적고 그래서 아마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할 줄 아는 뇌혈관외과 의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귀한 인재셨네요.
우리 인대병원에서는 그 개도수를 24시간 네. 대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받을 수 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힘든 과이기도 하고 보람도 많은 과이긴 할 텐데 처음에 신경외과 가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이 납니다. 오, 예, 명확히 네. 잘 나고요. 인턴 때였는데 네. 철이 없어서 그랬나? 일단 의사는 좀 멋있어야 된다. 예. 총각에서 이제 환자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 손으로 환자 죽어가는 사에 있는 사람을 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과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뭔가 제일 딱 그때는 저랬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응급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막 밤에 막 응급 오면 내가 딱 가서 24시간 대기하다 딱 가서 이 환자를 딱 살리면은 이제 죽을 환자가 나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뿌듯함, 이런 뿌듯함을 보고 외과 그 신경외과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20몇 시간씩 수술하고 이럴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예, 20시간, 30시간, 막 40시간 뭐 아, 이렇게 진짜요? 하는 적도 있습니다. 예. 모든 수술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어렵고 오래 네. 걸리는 수술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24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수술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네. 수술하는 사람은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수술을 해도 모릅니다, 본인은. 사실 이거는 모든 그 서전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수술이 아무리 길어져도 나는 거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지를 잘 체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이나 예, 다른 뭐 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그렇게 하면. 같이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 수술하는 사람은 막상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데 주변에 이제 보조하는 인력들은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교대를 하시면서 교수님 주로 하시는 수술이 뭐 뇌동맥류 수술 이거를 저는 하시나요? 뇌혈관 질환들 전반적으로 다 수술하고 있는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뇌혈관 질환은 뇌동맥류가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네. 뇌동맥류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이게 뭐 듣기로는 2명 중에 1명은 터지면 죽는다. 네, 네, 뭐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병원 오기 전에 죽고 네. 1명은 병원 와서 죽는다. 맞습니다. 이게 예. 진짜 그렇게 위험한 질환이에요? 정말 위험한 질환이고요. 이제 뇌동맥류가 일단 무서운 거는 뭐 시한폭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증상이 없습니다.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거야. 이렇게 눌러서 지혈을 하면 네, 되는데 네, 네. 이제 머릿속에서 터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지혈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을 네. 호소하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출혈이 됐는데 지혈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병원도 오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터지고 나서 예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이 높게는 50%까지. 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이제 무사히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저하 이런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건강검진 때 발견이 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 뭐 환자분들이 건강검진했다가 이게 발견되면 우울하고 맞아요. 절망에 빠지고 나 이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터지기 전에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터지기 전에 치료하는 뇌동맥류는 예후가 좋은 질환입니다. 치료만 잘 받으시면 문제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된 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방적 수술을 하실 때 교수님만의 또 신조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터지기 전에는. 보통 이제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의사들도 이게 이 사람이 여명 동안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보통 안 터지고 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터질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봤을 때 굉장히 모양도 안 좋고 네. 크기도 크고 이건 곧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터질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의 목적은 이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뇌동맥류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최대한 문제 없이 잘 사시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동맥류를 치료하러 와서 저한테 수술을 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멀쩡했던 사람이 치료 후에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거나 막 이런 장애가 나왔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을 환자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의 목표는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분이 멀쩡히 오셨으면 멀쩡히 온 환자한테 다른 장애를 남겨드리지 않고 동맥류를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는 게 제 신조고 1차 최대한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환자의 최우선을 안전으로 해서 환자분을 치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를 찾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아마도 안전이실 텐데 이게 진짜 말씀하셨듯이 엄청 어려운 수술이고 엄청 섬세한 수술이고 그렇죠. 0.08mm짜리 실을 쓰신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되게 힘드시겠어요. 작은 미세한 현경 같은 거 보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동맥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큰 동맥류여봤자 이렇게 1cm를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 치료를 많이 하는 동맥류들이 대부분 이제 1cm 이하의 5mm, 8mm, 7mm 이 정도 크기의 동맥류들입니다. 뭐 3mm, 4mm짜리도 있고요. 이런 것들 맨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보고 수술합니다. 예, 전자현미경이 엄청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현미경이 아니고 이제 엄청 큰 현미경이 있어요.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한 5, 6억 막 매덕 하는 현미경입니다. 이거를 현미경을 보면서 진짜 밖에서 보면은 제 뭐 하나 싶을 거예요. 손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고 외과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수술하는 데는 뭐 막 손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막 옆에서 봐도 제 수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저희가 수술하는 때는 옆에서 보면은 되게 지루해요. 그냥 깨작깨작 이러고 있습니다. 현미경 이렇게 진짜 막 몇십 배 확대하는 걸로 봐야지 겨우 보여요. 예, 이제 그런 것들로 막 직경이 1mm, 2mm 되는 혈관을 막 10번씩, 8번씩 꼬매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죠. 예. 진짜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보면 저희도 가끔 수술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모니터에 뭔지도 모르겠는 게 이렇게 떠 있고 움직임이 없으세요. 그렇죠. 정말 그죠? 굉장히 정적인 수술입니다. 예. 저희 그런 거 보면 지나가면서 NS인가 봐. 이러면서. 굉장히 정적인 수술이지만 진짜 그 뇌동맥류 수술하면은 머리뼈를 진짜 한 이만큼 열거든요. 손가락 2마디만큼 열고 요 안에서 이제 기구를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수술하다가 진짜 뭔가 잘못되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동맥류가 터졌다. 그 안에서 그거 지혈 못하면 환자는 수술방에서 사망합니다. 예, 정말 위험한 수술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러면 건수도 많고 응급은 응급인데 심지어 응급수술에 들어가면 또 위험하고. 그렇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 생명을 살리고 새로 나로 인해서 서로 살아나는 생명이 이제 저에게 감사하고 이런 삶의 가치 있고 보람참을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가도 뇌혈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경외과도 전공의 선생님들도 이제 서울병원이 받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대 혈관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또 개원 크루로 합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뇌 파트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대 혈관병원을 준비 중이고 제가 이제 뇌혈관 센터장으로 복무 예정입니다. 이제 혈관이라는 게 사실 심장에서 나와서 막 여기저기로 가서 머리로도 가고 팔로도 가고 뭐 배 장기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큰 하나의 틀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큰 하나의 혈관 틀에 각 분야의 이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을 하게 되면 환자분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혈관병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혈관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혈관 질환, 뇌, 심장, 말초, 장기 이런 모든 혈관들 포함해서 혈관이 가는 곳에 생기는 질환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1급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드리겠다라는 신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의 예방, 또 이런 뇌졸중의 예방, 발생하고 나서의 최선의 치료 이런 것들을 혈관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환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환자분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뇌졸중이 생기셔서 각종 장애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 정말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힘드실 때 또 의료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진을 잘 따라와 주시고 믿고 따라 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힘드신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그렇게 힘든 시기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를 의지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대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볼 때 정말 뿌듯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환자분들한테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내 옆에서 내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예, 정말 힘들 때도 많습니다만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예, 정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음식 주문한 상태로 그냥 다시 나와서 병원에 들어와서 또 수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일상이지만 다른 환자의 생명과 바꾼다면 그렇게 바꾼 제 일상은 또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